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연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올 그런 변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 협업하라, 공유하라,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지 먼저 앞장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제가 읽은 내용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일단 IoT라고 하는 세상이 가져올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IoT는 우리나라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저 어떤 하드웨어의 특정 장치가 붙어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도 뭔가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저는 단순한 그런 1차원적인 IoT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IoT에 대한 생각은 정말 1차원적이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IoT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기준이 되며, 그 속에서 무수히 쌓이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점할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그것이 기업의 혁신과 사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지정을 하고 전 직원들이 모두 읽게 했다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런 IoT 혁명이 가능하게 했던 건 컴퓨터 혁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 그 컴퓨터 혁명을 좀 더 혁명답게 할 수 있었던 건 인터넷이고요. 그 인터넷이 기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IoT 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IoT의 어떤 그 장착이 되면 IoT와 그 컴퓨터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무수히 많이 쌓이는 실시간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이 자동화 준비 지수가 세계 5위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건 LTE가 아닌 5G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5G는 LTE에 비해서 일단 처리 속도는 20배, 그리고 동시간대의 정보 처리 용량은 100배에 달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5G는 주파수 도달 거리가 상당히 짧은 거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과 같은 이런 대륙이 좀 넓은 나라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 산업에서 좀 앞장설 수 있다라고 하고요. 2019년 블룸버그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oT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 가장 손쉬운 예로 테슬라의 화재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테슬라 자동차의 그 화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이 많은 자동차의 결함을 리콜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그러나 테슬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룻밤에 해결했다라고 해요. 그들은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단 하루 만에 휴대폰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모든 결함을 하루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는 IoT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혁명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특이하게 그리고 새롭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건 집단 실명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집단 실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겉면만 바라보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떤 이유로 작동이 되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걸 집단 실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계가, 이 장치가 언제 고장이 날지
알 수가 없어서 노련한 숙련자의 감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립 라인 가동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주문한 어떤 물건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내가 공급자에게 어떤 부품을 언제쯤 공급받아야 할지, 그 다음에 특히나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출시 후에는 어떻게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집단 실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IoT가 가져온 혁명 때문에 그렇죠. 제품의 출시 단계부터 제조 단계부터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IoT가 부착이 되면 더 이상 많은 회사들은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고 데이터 서비스 경쟁에 몰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그리고 표준 기준을 장악하는 자가 이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의 조사에 따르면 42%의 회사들이 아직 우리는 IoT에 대해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회사가 살아남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IoT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IoT의 구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실제 크기, 전력 소비량 이런 것들도 추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사고방식이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경영진의 사고방식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회사에서 데이터는 상상 이외로 상당히 깐깐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종이로 된 문서를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자료가, 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관리자의 권한이 생각보다 막강한 그런 사회 구조, 기업 구조, 기업 관행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제품 개발을 할 때 오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쌓여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필요한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해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진의 사고방식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데이터를 통제하고 이용했던 그런 막강한 권한들을 과연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 기업의 역량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oT 기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캐드캠을 들더라고요. 캐드캠이 IoT의 가장 원초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물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결합한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드캠에서 출발한 IoT는 바코드로 그리고 RFID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로 지금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IoT다라고 느낄 만한 건 1980년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학과 대학원생들이 만든 음료수 자판기에 들어간 IoT라고 해요. 그들은 단지 시원한 콜라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판기에다가 마이크로 스위치를 하나 달고 그것을 메인 컴퓨터에다 연결한 다음에 자판기에 남아있는 이 콜라의 수량 그리고 얼마나 차가운 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마음껏 콜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 IoT 기술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IoT로 연결된 사물들을
통째로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작동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오작동 원인 분석도 가능하고 자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되고 있다. 특히나 물리적 어떤 공간도 필요 없고요. 언제나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의 환경이라고 해요. 그 모체로 뭐 캐드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엑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oT의 혁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렵기도 하다라고 이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90년대 중반에 많은 그 경영진들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메일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경영진들이 비서에게 나에게 온 이메일을 깨끗한 종이에 복사해서 책상에 올려놔 주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새롭게 시도되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곧 일반화 될 것이며 그걸 누가 먼저 선점하고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행이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나 바꿔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이상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공유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1789년에 영국에서 방적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영국에서는 그 방적기 설계도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살짜리 방적기계공이 그 설계도를 통째로 암기하고 미국행을 결심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포터킷이라고 하는 곳이 공업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방만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농기계 회사가 더 이상 농기계만을 팔지는 않습니다. 날씨 데이터를 주변 상황을 이 데이터를 서비스함으로써 내가 어떤 시기에 물을 줘야 하고 비료는 얼마만큼 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데이터는 매년 그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오스람이나 필립스 같은 이런 전등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스를 오픈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많은 앱들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 제품이 더 잘 팔리게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고요. 특히나 심전도 측정기 카디아는 수많은 앱의 창출을 가져왔고요. 애플워치가 우리는 모든 소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스탠포드 대학병원도 이것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애플워치를 착용한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이 심전도의 이상 반응을 감지하게 됐고요. 응급실로 가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희귀병 같은 것들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요. 당뇨병도 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사전에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남들과 공유했을 때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에 주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선례가 없다라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우리 기업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원형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이런 밀레니엄 세대들은 수직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라떼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낼 만큼 그들은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원형적인 문화를 원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가는 여러 기업들이 하는 문화를 보면 대표님이든 팀장님이든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든 누구누구님, 심지어는 캐릭터, 네이밍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회사에 피력할 수 있고, 이것이 요즘 밀레니엄 Z세대들의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도
언제든지 어디서든 모두 다 가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통한 그 공유를 통한 그 협업이야말로 디지털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기업이 되든가 아니면 망하던가 선택하라라고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쌓이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 공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많이 주목하면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